12.3계엄의 정당성, 진실 혹은 거짓으로 저희가 정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은 잘못 뺐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김 전 장관 쪽은 전혀 아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또 대통령이 검토를 했다. 이렇게 이제 엇갈린 주장을 내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근데 우리의 토론 평화를 위해서. 예. 원래 저 비상계엄의 그 알파와 오메가는 포고령입니다. 이 포고령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포고령이 오르면 합리적인 설득력이 있으면 그 비상계엄은 적법 요건을 갖췄다고 보는 거고, 포고령이 틀리면 그 비상계엄은 비상계엄이 네. 아니라 내란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이 자기한테 책임을 넘기니까 그 얘기 뭐냐? 이 비상계엄 내란의 수계 우두머리가 김용현이란 얘기예요. 책임 전가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용현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하면 진짜로 극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대통령께서 다 허가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균열,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벌어진 거다. 이것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탄핵 재판도 저는 2말 3초, 2월 말 3월 초면 빨리 진행이 될 것이다. 빨리 그리고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자, 우선 포고령 문제. 나는 그 이 포고령을 보면 처음부터 아주 좀 웃긴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전공의들 안 들어오면 처단한다는 조항까지 덧집을 경우도 놨단 말이에요. 있었죠. 예. 이게 도대체 어느 놈 만든 포고령이냐. 과거의 비상계엄의 포고령도 제대로 못 읽어본 자가 아니냐. 그런데 전체적인 그 진술을 보면 그 포고령을 준비를 한 것은 김용현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데 다만 이제 김용현은 쉽게 말하면 결재를 했다. 뭐 이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전체적인 걸 보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처음부터 이 비상계엄 자체를 아주 이 쉽게 말하면 우리 사회를 완전히 방향을 확 틀어버릴 생각으로 진짜 과거의 비상계엄 같은 그런 비상계엄으로 여기지 않은 게 아니냐. 아까 제가 말씀 본인이 이제 그런 얘기를 가볍게 한단 취급하는. 말이에요. 제 보기에는 그래요. 앞으로 이제 가는 김용현의 정은 또 1월 23일 날 아마 신문을 하는 걸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아니 근데 군 지휘관들 지금 이제 장성들이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반하는 증언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들은 저 사람들이 이제 그 연금을 위해서 입을 맞추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군인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연금이 사라지는 거라고 그러답니다. 이건 뭐 제 추측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저 팩트라고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그 진술 부분들이 다 임무라도 맡은 듯이 한 토막씩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 진술들은 헌법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탄핵을 할 것이고요. 그 우선 수방사령관과 특수전 사령관의 진술입니다. 한쪽은 뭐 총을 쐈어라도 문을 부수고 북한을 끌어내라. 한쪽은 뭐 도끼. 도끼로 문을 부수고라도 북한을 끌어내라. 아주 비슷한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진술이 마치 꼭 들어가네 말을 맞춘 것처럼 되니까 연금을 타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잠깐만요. 나도 얘기를 말씀하실 때 내가 그러면 지난번처럼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윤 대통령은 나는 김용현을 통해서만 얘기를 했다. 이 얘기고, 내가 체포에 채채도 끄집어내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쪽의 진술이 오인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제가 그 국방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곽종근 사령관 옆에 이진우 소방사령관이 앉았어요. 네. 곽종근 사령관은 저에게 이제 양심 고백을 한 사령관이잖아요. 이분만 유일하게 제일 먼저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진우 사령관이 옆에서 곽종근 사령한테 자꾸 신호를 하는 거예요. 왜 너 이렇게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냐?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다 아닙니다. 우리는 TV 켜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얘기가 나오더라. 특히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연기력이 너무 뛰어났어요.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예, 계엄 사실은 갑작스러운 지휘통역실을 이동하게 되었고, 그때서 대통령께서 담화하시는 걸 보고 알았고, 바로 이어지는 정군 지휘관 회의에서 명확하게 인지가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검찰에 가가지고 군 검찰에 가지고 다 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연금이 원래 저 실형을 받으면 못 받게 되는 건데, 그러면 분다고 그래서 실형 안 받냐? 이 사람들 다 실형 받습니다.
연금 못 받아요. 그 연금 문제 때문에 치졸하게 말을 맞춘다 이런 말을 윤석열 맞춘다는 건 변호사 틀린 얘기고. 측의 얘기는 틀린 얘기다. 틀린 얘기다. 아니 나는 그게 연금을 혜택을 받니 안 받니 그게 말이 안 문제가 되는 아니라 지금 수방사령관이라든가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은 오인미대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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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의미했다는 말씀하셨던 건데 지난번에 한 얘기.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윤석열과 김영현 아니, 간에도 지금 지금 하시는 말씀은 윤 대통령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고 그 수방사령관이나 곽중건 특수전사령관 말은 아니, 윤 전부 다 대통령- 사실은 이 얘기 아니에요. 윤석열 그러면 피해자하고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과도 지금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누구 진술이 오인미대가 아니냐는 앞으로부터 수사를 해봐야 알겠죠. 그러면 우리 전원책 선배님 내 변호사님은 말은 이런 수사를 하는데 변호사님은 아니, 잠깐만 이런 왜 수사- 윤석열 말만 믿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말을 안 했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그 반대잖아요. 이 사람들 지금. 다수지 않습니까? 절대 다수. 지금요. 아니 윤석열 예? 피해자 만나보셨어요? 안 만나봐. 그럼 무조건 그렇게 믿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차피 이제 뭐 헌법재판소에서도 네. 이제 이 부분에 그럼 있어서 그 이제 많은 첨예하게 이제 판사들의 다툴 판단이 거니 잘못된 요거 거예요. 저희가 한번 왜 또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나온 얘기들을 그 윤석열 피해자가 얘기하는 거죠. 수사권이 있는 지금 아직까지 수사권이 있는 데서는 수사를 하지도 못했어요. 아니 그러면 썰전이 나오실 게 아니라 윤석열의 변호인이 되셔야 되는 거죠.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아니 지금까지 왜 잘 윤석열 피해자의 계엄 적어도 비상계엄 아니, 말씀 하는 걸 그렇게 잘못됐다라는 입장을 변제해 오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박봉 아무리 하지만 이게 너무 지나친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일방적으로 윤석열 개인 한 사람만의 말만 진실이고 나머지 사령관과 김영현 장관의 말은 이런 방구도 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법원에 침입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난동을 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대한민국 역사에서 보신 적이 아니 있으세요? 의원님 그 점에 대해서 왜 개탈을 안 하세요? 왜? 잠깐 좀 지금까지는- 쉬었다 합시다. 딱 5만 아니 예 아니 저도 참 답답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5만 원 잠깐만 쉬었다가 예, 이거 저희가 잠깐만 쉬었다가 말씀하시는 걸로. 자, 약간 분위기 또 이제 캄다운해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해서 화제인데요.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가 붕괴될 위험성이 매우 큰 비상사태라고 판단했고 그러한 고도의 통치 행위, 위헌 위법 여부는 국회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아까 뭐 전 변호사님께서 어마어마한 말씀하신 얘기죠. 것처럼 예. 그건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로 그 심판할 취지로 정보와 한 능력이 말이에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만 했으면 네. 조대현 변호사님 저도 압니다. 네. 에피소드. 제가 헌법재판소 법정에 나가 있는데 그 앞에 디일보 기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조대현 변호사님 맞죠? 그래서 제가 아니 조대현 변호사님이 어떻게 윤석열 피의자를 변호를 해? 말이 되는 얘기야. 그랬더니 보니까 조대현 변호사님이에요. 조대현 변호사님 미스터 소수설. 그분들이 성상이 이렇게 지났다고 그래가지고 윤석열 피의자를 변호를 하는데 다른 건 다 좋아요. 부정선거 음모론을 그 얘기를 아주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도대체 이분들의 병이 깊구나.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들 90명이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 자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그게 팩트이든 아니든 그런 정도의 의혹이 발생하고 있고 어차피 미국에서 그렇다 조사했다면 이제 발표를 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우리 변호사님께 제가 존경하는 말 한마디만. 제가 일부러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꽤 많이 찾아봤어요. 중립적이에요. 최근에 나온 그럼 참 얘기란 높이.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저는 그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서 어떤 정보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총선을 부정선거다. 특히 국외 세력, 네네. 국외 외부 거기에서 세력. 제가 진짜 잠깐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때 연계된 부정선거다. 이런 첩보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관위가 왜 여기에 대해서 검증을 받지 않느냐 아마 이런 그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 비상계엄의 한 원인으로 밝혔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도 안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가령
부정선거가 만약에 광활하게 그렇게 벌어졌다면 최소한 지금까지 내부 고발자라도 나올 텐데 나오죠. 예. 왜 나오지 않았겠느냐. 나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나는 그거는 좀 윤 대통령이 어디서 잘못된 첩보, 예.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인 게 아니겠냐 이런 네.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더라도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다면 예. 그 우리 헌법상 비상계엄은 비상대권이라는 그 자체는 네.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사법심사에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이리 와 수갑 채우고 그리고 수위를 꼭 입혀야 된다. 그래서 이 국가의 명예를 땅에 쳐박아야 된다. 나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배 변호사님, 차모 변호사님 그분들 다 훌륭한 우리가 변호사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뭐래요? 그러니까 훌륭하면 훌륭하다는 증명을 해야죠. 자, 이 부정선거론 특히 뭐 중국인 90몇 명이 무슨 뭐 일국의 대통령의 지금 피의자의 변호인들이 상당한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PPT도 아닙니다. 그냥 줄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미스터 쓴소리, 미스터 소수파 우리 정말 저는 잠깐만. 이것은 도대체 병이 깊다. 아니 그런데 이 얘기가 그냥 떠도는 루머가 아니라 아이고. 그래도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이게 보도가 된 일이란 말이에요. 스데일리인가 하는 그거 보십니까? 아니 안 보- 일리가 나는 그런 게 띄워가지고 평양에서 나는- 침투했던 그것을 가장 최고 많이 쓴 나는 아니에요. 스데일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기자가 몇 명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언론사로 되어 있는 언론사에서 기본적으로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후속 취재를 한 언론사에서도 아직까지 정확한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아니니까. 글쎄 아니다라는 것도 아직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주한 미군 측은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을 체포한 적이 있는지 묻는 JTBC 질의에 오늘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미군에 대한 설명과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도 오늘 데일리 측과 해당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저도 그걸 안 믿어요.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면 예, 예. 얘기가 다행이에요. 뭐 다 거의 다 나온 상황이고요. 좀 분위기 좀 바꿔서 이번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이제 취임식과 관련해서 뭐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그런데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I will very simply put America first. 홍준표 대구시장이 트럼프 대통령 이제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는데 내가 뭐 대구시장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선에서 자웅을 겨뤘던 보수의 이제 상징성 있는 인물이고 해서 이제 한국의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나한테 듣고 싶은 게 아니겠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누구나 지금 다 생각하잖아요. 조기 대선이 멀지 않았다 싶으니까 나는 어디까지나 보수의 대통령 차기 후보군 한 명으로 가는 것이다. 거기까지는 맞고 홍카콜라였지 않습니까? 예, 홍카콜라의 그 힘은 나름의 객관성과 균형성이었잖아요. 그것이 사이다 발언으로 작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김이 많이 빠졌어요. 홍카콜라는. 아 근데 김이 빠졌다는 얘기까지는 조금 위험하죠. 아니, 저런 얘기할 수 보수의 있어요. 중요한 후보자인데 김 많이 빠졌죠. 자, 그런 말이죠. 여기서 이제 뭐 마무리 짓는 의미에서요.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한 줄 평을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 네. 두 가지 자아에 대한 딜레마가 있을 것이다. 가벼운 경고성 계엄에 불과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엄하게 처벌하느냐라는 불만도 있고 종북 반국가 세력을 정말 탱크로라도 짓밟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너무나 한스럽다라는 두 개의 자아가 충돌하는 바로 그 속에 이 사건의 위험성과 본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게 한 줄 평. 예, 한 줄이 아니군요. 예, 뭐 예. 아, 예. 난 정말 한 줄 평만 하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문맹국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여야 각 정당 의원들이 모여서 현 시국에 대해서 입장을 가감없이 논하는 시간입니다. 설전 스페셜 여야의 밤인데요. 오늘도 여야 의원님들 모셨는데 법과 관련된 그래서 법을 잘 아는
의원님들, 그중에서도 초재선 의원님들로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편의상 소개하는 순서는 정당 의석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의 별명이요. 이 별명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지지자에 한하는 별명입니다.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개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부르는 별명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이제 개혁요죠. 검찰 개혁에 앞장서온 김용민 의원입니다. 지금 이제 법사에서 요정으로 활동 중인 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 경기도 남양주시 병 김용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이분은 말이죠. 검사를 거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신 그런 분입니다. 법률비서관에는 주진우 변호사 등이 내정된 걸로 전해집니다. 국민의힘 법률의 핵으로 권성동이 이끌고 우리 주진우가 이제 뒷받침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요즘 뭐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자 부산 해운대 갑입니다. 주진우 의원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분 서울대 법학과를 나오시고 제가 이렇게 그 이력을 보니까 예전에 이제 운동선수로 이제 지망하셨던 그런 분이세요. 이게 좋으시네. 예. 한때는 헬스부 장관을 담당하셨는데 진짜 도봉의 일꾼이고 진짜 도봉의 아들이고 그런 사람을 여러분께서 국회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김재섭 당선자는 보수정당 후보로는 서울 도봉갑에서 16년 만에 당선됐습니다. 정말 국민의힘으로서 정말 옥동자 같은 그런 분이죠. 예. 지금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조직부총장을 맡고 계시는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김재섭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분도 검사 출신인데 제가 이제 우리 의원님 그 짤을 봤어요. 근데 뭐 그냥 아주 호되게 그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삭감하면 국회에 총 들고 들어와도 됩니까?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고 수사권이 있다고 법원이 5번을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몇 번을 해야 됩니까? 100번 해야 됩니까? 200번 하면 됩니까? 법사에서 이제 폭격기로 활약 중이신데요. 자칭 국회 얼음공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박은정 의원님 모셨습니다. 예. 뭐 한 자리에 정말 모이기 힘든 분들인데요. 아니 그나저나 저기 박은정 의원님이 이제 주진우 의원 검사 직속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기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보다 2년 선배시죠. 그러시구나. 제가 공소장 가르쳐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요. 서로 그럼 이제 검사 시절에 네네. 어떤 선후배였는지 어떠셨어요 이렇게? 저는 대구 때 처음 같이 근무했었는데 네. 그때는 굉장히 더 지금보다 부드러우시고 더 좀 화기애애한 선배였고 이분이 주로 나를 보면서 얘기하네. 보시고. 아니 근데 우리 주 의원이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이 뭐 혹은 이제 정치인으로 이제 풀릴지 좀 그 당시에는 짐작은 전혀 몰랐어요. 예. 국회에서 만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아마 주 의원도 그랬을 것 같아요. 서로 그랬을 것 같아요. 서로. 네. 그러니까 참 인생이라는 게 참 알 수가 없어요. 네, 느닷없이 만났습니다. 그것도 옆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요거 그냥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저 박은정 의원님께서 주진우 의원이 내가 나오는데 나온대요라고 저희 제작진들한테 물어봤다고 하는데. 네, 물어봤어요. 네,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데시벨이 워낙 높으셔가지고. 그래요? 제가 지금 요새 왼쪽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요? 검사를 전보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저 의원님이 진짜 꽂히네 소리가. 제가 고주파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방송 같은 데 보면 이게 러브라인 이런 게 있는데 여기가 보니까 고발 라인이 있더만. 보니까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간에 뭐 우리 김용민 의원님, 뭐 정청래 의원님 해가지고 이제 몇 번을 이제 뭐 고발했고 1월 17일 날인가 그때 또 이제 민주당에서는 또 우리 저 주진우 의원님을 또 이제 고발을 했더라고요. 같은 경우는 여기는 그럼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뭐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자, 근데 우리 저 김재섭 의원님은 여기 좀 이렇게 뭐 불편하거나 껄끄러운 분은 없으신 거죠 여기는? 뭐 저 같은 평화주의자는 고발을 당한 사실도 없고 이렇게 싸운 일도 없지만 알고 보니까 김용민 의원님께서 같은 동양 출신의 고향 선배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한 거예요? 저는 이번에 방송을 하면서 알았어요. 저는 진작에 뭐 알고는 있었죠. 여기 출마하신. 언제 인사오나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럼요. 밥이라도 제가 살려고 했는데. 도봉구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저로 고개를 숙이게 됐고. 또 근데 하늘 같은 또 대학 선배님이시고 굉장히 불편하시고. 또 나이가 어리시더라고. 87년생 정도 되시는 거죠? 예. 김 의원님이 또 GTBC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추억이 많은 게 옛날에 그 오버 더 탑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셔가지고 맞아요. 광탈했어요?
아예 광탈은 아니고 정확하게는 이제 500명의 출연자 중에 100명이 본선에 진출하는데 본선 진출까지 전승으로 이겼다가 그래요? 본선에서 져가지고 광탈처럼 보인 거지. 네, 사실은 제가 본선까지 간 사람이. 야, 근데 제가 보니까 방송에서 볼 때랑 실제로 보니까 이게 참 좋으시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네 분이 모두 이제 초재선 의원분들이시고 비상계엄이 12월 3일날 선포가 되고 현직 대통령이 이제 체포가 되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국회의원 하면서 야,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예전에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저도 약간 초현실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된 지가 한 반년 좀 지난 상황인데 이제 뭐 말하자면은 정치적으로 뭐 더하기 빼기를 배워서 곱하기 나누기 정도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약간 뭐 세계 7대 난제 이런 거를 만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도 잘 풀리지 않는 사실 민주화 이후에 처음 겪어보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사실 초재선 의원들이 현명하게 풀어내기에는 여러 가지 그 변수가 많은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라 뭐 아무래도 쉽진 않죠. 네네. 뭐 비상계엄 상황도 상황이지만 그 직전 상황과 그 이후 상황도 사실은 역대급으로 경험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비상계엄 이전에도 이게 탄핵이 뭐 20몇 번씩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 자체가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특검도 너무 여러 차례 발의가 됐고 아무리 야당이 뭐 다수당이어도 그리고 삭감 예산이 통과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고 계엄 이후도 어떻습니까?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됐는데 바로 연달아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가 있다. 이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역대급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입으로 얘기한 계엄을 선포했던 세 가지 이유를 또 주진우 의원께서 똑같이 말씀하셔서 그럼 여전히 그럼 계엄에 혹시 동의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조금 놀랐는데요. 어쨌든 간 중요한 건 정치가 실종됐고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자기 임기 시작하고 나서 영수회담을 이렇게까지 안 했던 대통령이 없습니다. 쌍방과실로 봐야 되지 않나요? 그걸 왜 쌍방과실로 봐요? 이재명 대표는 계속 영수회담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안 만났죠. 안 만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범죄자랑 대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정도의 심각한 일이죠.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상대를 적으로 만들었죠. 상대를 적으로 만들었던 게 저는 이분이 좀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런가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적이었고 진짜 물리적으로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들고 왔고 뭐 사살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저는 우리 당만 미워한 줄 알았더니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까지 체포, 그것도 우선 체포 대상에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었는데 정치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2년 반 동안 국민과 계속 싸우는 대통령이었잖아요. 모든 국민들을 적으로 여기고 뭐 의사들하고도 싸우고 노동자들하고도 싸우고 심지어 국회하고도 싸우고 국회에 신년연설 하러도 오지 않은 그리고 국회 개원식에도 오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치적인 국면이 형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비상계엄 이후, 내란 이후에 저는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을 닮아간다. 두 분이 비상계엄 해제를 하러 그날 그 새벽에 본회의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그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적이었기 때문에 해제를 했으면 그 후에 전개되는 것은 당연히 탄핵이 되고 그다음에 내란과 관련한 특검법에 찬성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 내란과 관련한 진압이 되는 건데 정리가 되는 건데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이 내란과 관련해서 정쟁화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다. 제가 듣자마자 딱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귀에 들렸습니다.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을 왜 민주당이 정리합니까? 수사기관이 정리하고 사법부가 하는 건데 민주당은 계속 수사기관을 독촉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 이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굉장히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입법부하고 사법부하고 수사기관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정리하겠다고 한 적이 없고요. 아니 지금 박은정 제가 의원께서 그거 말씀을 드리면 정리라는 것은 우리가 정치권에서 국론을 통합시키고 네. 제대로 된 처벌과 단죄 그리고 이후에 정치를 복원시키고 이런 것들이 정리인 거죠. 그런데 끊임없이 국민의힘은 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 대통령에 대해서 관저 앞에 첩보영장 집행 저지하러 가신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포인트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들을 근데 이런 하시는 거. 포인트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지지율이 적게 선전선동이라는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야권이 지지율이 제 얘기 좀 아직 덜 끝났어요. 저희 지지율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제가 얘기를 더 끝내고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끊임없이 이 내란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사과라든가 이것에 대한 그 막중한 문제 의식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끝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왜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붙잡고 있는가? 저는 그런 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 알고 있습니다. 뭔가요? 네, 그건요. 국민의힘은 뭐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의원들은요. 윤석열 대통령을 제물로 삼아서 자기 정치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은 당권 싸움이에요. 당권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 싸움으로 이미 돌입했습니다. 그러려면 국민의힘의 절대적인 지지층에게 호소력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의 표를 얻는 방법은 윤석열을 끝까지 지키는 의리 있는 정치인으로 남는다. 이 전략입니다. 아니 민주당의 시각이야말로 지금 대선에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 중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란 수괴라는 표현을 그냥 쓰고 아직은 대통령 탄핵 재판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국회에서 재판을 하듯이 모든 걸 다 단정해 놓고 그래서 결론을 다 내린 다음에 그 결론 내린 것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하면 내란 선동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된 게 한 2달 전쯤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제 간신히 구속됐어요. 이제부터 사법 절차 시작돼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영장이 무효라고 다투고 있어요. 지금도 탄핵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법 시스템에 순응하지 않은 게 누굽니까? 국민의힘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폭동이 일어났어요. 저 그거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을까? 그게 내란이죠. 이거는 내란이에요. 2차 내란이에요. 근데 그 내란이 이분들이 갑자기 한 게 아니에요. 윤석열과 그리고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이 선전선동을 해왔던 것들이 표출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 내란 국면을 빨리 끝내고 민생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것이지 대선은 아직 저희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민주당이 대선 얘기하는 걸 만들었어요.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국민의힘 주자들이 대선 얘기를 계속하고 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런 분들이 대선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민주당이나 야당 쪽에서는 어떻게든 이 탄핵 심판이 빨리 제대로 되기를 노력을 하는 거예요. 국회가 탄핵 소추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니 그런 말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대선 얘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 이제 그 새벽에 있었던 서부지법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지지자들이 불상사를 일으켜서 이제 80여 명 이상이 지금 뭐 이제 입건이 된 그런 상황인데 요 얘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단호한 법적인 처벌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대해서 비호하거나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마치 보호하는 듯한 아무 문제 없다는 듯한 발언을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저는 단호한 조치가 수반될 거라고 봅니다.